2025학년도 2024년 시행 고3 6월 모의고사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 현대소설입니다. 주제는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이해 연민을 통한 상처 치유. 나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군인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아버지로 인해서 그 어떤 이데올로적인 희생, 부정적 인식, 피해의식 이런 것을 갖고 살아온 인물이야. 그러다 부대에서 하는 어떤 일로 유고를 발굴하게 되고 유골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니까 인근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 그 마을에서 나와 함께 있던 그 오일병이 있는데 일병을 따라온 노인은 유골이 묻힌 곳, 또 그 인근이 6.25 전쟁의 막바지에 시신이 많이 묻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려줘. 노인은 군인들과 함께 유골 수습 돕고 술과 안주로 간단한 제사도 지내고 그러다가 노인으로부터 전쟁 중에 실종된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돼. 나는 그러다가 눈을 맞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아버지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또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고 얼어붙은 차가운 땅 밑에 웅크리고 누운 아버지의 시체,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물의 내면이 잘 드러나.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1인칭 서술자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그러면 내 마음을 엄마가 어루만져 주지 못했어. 엄마와 나의 마음은 대조적이야.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럼 어떤 일로? 어머니의 변명, 내 마음을 어루주지 못해서 그 결과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어.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어머니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이거든.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 미움 증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나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앞에 원인으로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합니다 아니고 눈앞에 없는 것이 보이는 거야.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 그는 언제나, 아버지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게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뒤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 관한 나의 생각이야.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직유법, 저주처럼 핏자국처럼 직유, 비유,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그것으로 인한 죄악감에서 나는 그 죄악감에서 불길함까지 있고 근데 이 모습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자 이거는 지금 가족의 비극이잖아. 나의 비극. 가족의 비극인데 사실 6.25 전쟁과 분단을 겪었던 그리고 희생되었던 바로 우리 민족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중약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이렇게 전쟁 때 보면 참호라는 게 이렇게 그냥 지상이 있는데 이렇게 땅을 이렇게 둥글게 파놓고 여기에 이렇게 총질을 하는 거 있지? 구덩이 안에서. 이거야.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임금 말이 노인과 함께 수습하고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이 일을 하게 됨으로 해서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지. 그 전에 증오였는데 부정이었는데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를 이해하는 계기. 나의 태도 변화, 심리 변화.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자, 지금 이 문장이 나온 것은 바로 줄거리 있잖아. 줄거리는 이 부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노인과 함께 수습함에 매장하는 일을 한다. 줄거리에서 이렇게 어떤 행동이 나와. 끝부분에 거의. 그러면 이 행동이 이것이라는 거야. 두개골과 다리를 이렇게 연결된 거.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지금 시체에 대해서 시체를 수습하고 있는 그 과정인 거지. 노인은 근데 대충 하지 않아.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그런데 이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묶어 놓았지? 비극적이지? 그런데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역시 우리 민족에 의해서 풀려지게 됐어. 그러면 이 비극 해소 가능성 암시. 이렇게 해서 살을 녹이고 뼈까지 녹슬게 만든 놀라운 끈질기가 냉혹성이 무서움성을 느끼게 했다. 넘어가고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나갔다. 노인이 걸어나간 거야. 노인이 걸어나갔어.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줄 묶음을 내던지는 순간, 그 순간 하면 중요하지.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원, 눈앞에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이거는 실제 보인 것은 아니야. 환영인 거지.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 야산이 그만큼 고요한 분위기.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핑. 현기증이 일었다. 사방이 온통 잿빛. 타고 남은 재 있잖아. 재의 빛깔인 거야. 재의 빛깔. 어둡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핑. 이렇게 연결돼 지금 시각적으로 하면서 감각적으로 핑. 현기증이 일었다. 지금 과거를 떠올리고 있거든. 과거 떠올리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다 라는 부분이야.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자 이렇게 지금 배경과 심리와 이렇게 과거가 들어가는 거야.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어머니가 생계 이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거지. 생계를 위해 광주리 머리에 이고 무엇을 팔고 시장에 나가서 힘들게 뭘 팔고 돌아오시고 이렇게 했겠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 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대받아 쏘며 은빛으로 번쩍였다. 허리끈을 질끈 동이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과거 속에서 과거 떠올리고 있는데 한 사내의 환영.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사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액자 속의 사진 그대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나가버렸다는 사내, 그 아버지.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라졌지? 창백해 베는 뺨에 마른 몸질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 코, 입의 윤곽과 야인 목 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영 끝났고 우리는 관 대신에 이렇게 조금 전에 과거와 환영이 보였는데 이제는 현재로 돌아왔어.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떼장까지 입혀놓고 보니 엉성들의 형상을 갖추는 싶었다. 무덤의 형상이라는 거야. 봉분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떼장까지 여기 풀 같은 거 이렇게 물론 저절로 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입히거든. 그래서 형상은 무덤 같구나.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어느 정도 정말 자신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그래서 고인에 대해서 정성을 들인다. 오일병이 노파가 준 부고를 내놓았고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 제사 지내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그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자, 지금 한 자리에서 노인하고 나하고 일병이 있어. 그리고 여기 위에는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 사상이 다른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나쁘게 얘기하자면 빨갱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인민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상이 다른 사람. 자, 그 사람을 지금 묻어주면서 같이 음복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좀 화합이 된 느낌이지. 민족에도 나와 있어. 자, 다음 대사. 야 임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지.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한 잔씩 마셔. 너희가 유해를 발견했기 때문이야. 그래.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아, 그럼 소대장이 한 말이지.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거 봐라.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가 나오는 이 파트. 저것 봐라. 어머니 대사야. 그럼 과거 회상으로 또 들어가.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고 저만치 웬 사내가 있었다. 사내가 서 있는 거 보고 저거 봐.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니까.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 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지금 유해를 수습하는 상황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아버지 환영도 보았고 과거 회상도 하면서 그 유해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역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용 계속. 쾌관이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으시도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나는 슬펐다라고 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하지 않고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지. 아, 나의 내면.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숙부쟁이며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지 산길속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모습이 나와 있어. 왜냐, 아버지는 전쟁의 희생, 전쟁에서 희생되었을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의 심리.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을 보면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초겨울의 야산이 어둡다. 현기증이 일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서술의 주체의 나야. 나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나라고 제시되었어. 지금 나라고 제시되어서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 뚜렷이 구분이 아니라 서술자도 지각의 주체도 나라는 것이지. 그래서 2번, 다음 28번. A와 B의 서사적 기능. 소설이니까 서사. 서사는 사건을 서술한다. A와 B에서 사건을 서술한다.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 가장 적절한 것은 사건이, 즉 이야기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 A는 엄마의 말이야. B는 사람들의 말이야. 찾아보면 A 처음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남았고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갖게 되었다.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B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된다. 그러면 B를 보면 천당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지. 다음 29번. 29번을 보기 위해서 가 나를 살펴보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이거는 어머니의 바람이지.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B는 아버지는 지금 어디쯤 쑥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어딘가에 묻혀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다 대 죽음이잖아.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아버지의 죽음이지. 그래서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거. 가에 투영된 염원은 어머니의 바람이지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 나가 실현되면은 당연히 이건 대조잖아. 지금 가에 투영된 염원은 사라진다. 아버지가 죽었다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 2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성함으로 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이 내용에서 기억의 재응고화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기억 재응고화가 필요해.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 재구성하는 것은 A의 마음에 남은 상처, 남은 기억을 재구성해서 대응시키고, 그래서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야. A에 대해서.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줄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자, 내가 그 노인의 행위를 바라보고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 떠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제 기억 재응고화 하고 있다는 거거든.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아니고 바로 나의 노력이지. 내가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떠올리며 재응고화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되는 거야. 나의 내면에서 나와야 돼. 그럼 나머지 옳은 거 볼게.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군. 쉽지 않았다. 죄악감과 불안한 불길한 예감을 유일한 동인을 추적해보면 아버지에 관한 원인을 추적해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군. 부정적 기억을 비춰주 심리적 추정. 모래밭에서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볼 수 있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나의 정서적 변화,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 재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고